이 주제를 보고 들어온 당신, 사실 뭐 아무도 미래를 장담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번 중국놈의 사태는 과거 경제위기 국면, 그리고 과거 경기 침체 국면과는 상당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경기 침체는 좀 이렇게 서서히 침체가 진행되는 반면에 이번에 경기 침체는 그냥 다이렉트로 하방 압력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중국에서만 이런 사태가 중국에서만 그쳤다면 이렇게 여파가 컸을까? 뭐 푸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에 2주간 있을래? 아니면 감옥에 5년간 있을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 제한을 두면서 경제는 완전히 마시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뭐?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뭐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좋아요 버튼, 이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되는 거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아니신 분은 여기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아는 지인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자료 컨셉을 좀 리모델링 했는데 보시는데 이해와 가독성에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선 뭐 주요 나라들 경제지표가 이 최악의 경제지표, 뭐 이건 그냥 뭐 강력한 이 쇼크죠. 특히나 미국 유로존 중심의 서비스업 PMI는 그냥 박살이 나고요. 그리고 이 3월에 이런 PMI 지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충격도 상당하고요. 이 3월 이 둘째 주 이 청구 건수는 사상 최고인 328만 건을 기록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친 노동자들의 이런 실업 상태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미국의 이 stay at home, 이런 stay at home을 시행하는 미국 내 이런 스테이트가 13개 주에 이렇게 달해하면서 사실상 이 얼마 전에 역사상 이렇게 320만 건의 이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4월에 이 한 번 더 이렇게 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제조업도 뭐 서비스업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실상 이렇게 충격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이 정말 이 쇼크 중에 쇼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뒤에 미국과 유로의 제조업과 서비스 PMI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제조업 PMI는 상대적으로 이 서비스 PMI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 49.2, 유로가 44.8을 차트를 기록하면서 뒤에서 이 또 서비스업 PMI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것에 비해서는 좀 양호해 보이고요. 뭐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이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지 공포 분위기인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런 중국에서 온 놈의 이런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조업이 이런 식으로 중단되고 여러 노력이 수반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막대한 경제 충격으로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미국과 유로의 이 서비스 PMI 차트인데 통계 역사상 이렇게 최악의 이 최저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유로존 서비스 PMI는 28.4, 미국은 39.1로 최악 중에 최악이고요. 그래서 이를 보면 뭐 말 안 하더라도 각국의 이런 소비 심리가 상당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들고 오진 않았지만 뭐 미시건대 이런 소비 심리 지수, 그리고 한국의 이 3월 소비 심리 지수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미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런 전망과 예측할 틈도 없이 이미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불과 2에서 3주 사이에 이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 확산 속도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데 반해서 이에 따른 이 노력과 정책 대응도 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죠. 그럼 이번과 같은 성격의 이 침체가 이 과거의 전통적인 경기 침체와 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이번 침체는 이 과거의 전통적인 경기 침체와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뭐 민간 부분에 이런 신용이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뭐 재정을 이렇게 긴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일 쇼크 당시처럼 가파른 이렇게 인플레 현상이 있었구나, 이런 현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 신용위축은 뭐 대공황 시기, 그리고 뭐 금융위기 시기, 오일 쇼크는 뭐 의도적인 이런 인플레 현상. 그래서 보통 뭐 3년 반에서 2년, 1년 반 이렇게 장기간 침체가 이어졌는데, 그래서 보통 리세션이라 하면 이렇게 1년 이상 하락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 당시 이 급속도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병행되다가 이 민간 부분의 신용이 위축되어 침체 기간이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결국 이런 신용 위축이 뭐 회사채, 그리고 이런 자금 시장에 날이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면서 경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방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과 더불어 뭐 체크금리로 상당히 이렇게 상단까지 도달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뭐 유가도 뭐 100불 이상 이렇게 치솟으면서 인플레가 이렇게 만발하던 시기에 터진 이런 금융위기라는 점이고요. 허나 뭐 지금은 이런 국면과 전혀 다르죠. 아니 180도 다르죠. 그리고 오일쇼크 당시를 또 한번 보게 되면, 이 오일쇼크 당시 이 중동의 국가들이 이 의도적으로 원유 가격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너네 국가들 한번 엿먹어봐라 이러면서 이 물가가 상당히 이렇게 치솟게 되고요. 물가가 이렇게 치솟게 되니까 이 과도한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서 금리를 이렇게 상당 부분 올리게 됩니다. 금리를 이렇게 상당 부분 올리게 되니까 이 리세션을 맞게 되는 거고요.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침체를 겪게 되었죠. 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마저 이렇게 안 오르게 되면 엄청난 인플레가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으나 결국 침체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뭐 작년만 해도 무역전쟁으로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티격태격하면서 보험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시행한 이후에 사태가 좀 완화되면서 다시금 주가가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돌연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중국 놈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직격탄을 맞게 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연준은 이 제로 금리를 시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한 달이란 시간 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고요. 과거 08년도에는 거의 1년이란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단 이 3, 4주로 이런 정책들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QE 도입과 이 부동산 MBS 매입, 그리고 회사채 매입 지원, 이는 뭐 간단히 말하면 이 연준이 우리 돈 대줄 테니까 너네 망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뭐 과거 이런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이 리세션이 길어졌던 이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이 신용의 이런 개선을 위한 이런 각종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들이 3, 4주 만에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금리 스프레드들이 상당히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꺾인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부양 규모가 좀 다르죠. 08년 금융위기 프로그램에 더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더 실현되고 있고요. 뭐 첫 번째로 미 연준은 선제적으로 이 무제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리고 뭐 회사채 매입 이렇게 동시에 시행하게 되고, 이는 뭐 QE가 아니라 QQE, 이 양적 질적 완화를 이렇게 빠르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재정 부양 규모도 이 08년 당시보다 2.2조 달러 이상, 뭐 곱하기 거의 2배 이상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08년 위기 국면을 훨씬 위기 당시보다 이렇게 훨씬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현금 확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트럼프 형이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이 달러 그냥 줄 테니까 너네 이거 받고 무조건 이거 소비해야 돼, 소비. 그래서 소비하려고 이렇게 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이 감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정책 수단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 가시화 효과가 훨씬 잘 드러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금융기관의 유동성인데, 이 신용시장의 유동성에 좀 초점을 더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융은 상대적으로 좀 건전하고, 과거 뭐 모기지 대출에서 비롯된 약간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다면, 지금은 이 중국 놈으로 인해서
이 경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스톱이 된, 일시 중단된 상황으로 약간 이 실물 경제의 위기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과거 이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 신용시장 유동성에 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 원달러 한번 좀 얘기해 보면요. 일단 저는 이 외환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은 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일부분들이 뭐 외환위기가 오기를 바라는 분도 있어 보이지만 그대들이 원하는 이 외환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극히 가능성이 낮다. 그냥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의 연준의 이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뭐 자금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마당에 이 마당에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더라도 이 1300원 선에라고 생각을 들고요. 뭐 그래서 이미 한 차례 과거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 방법을 이미 그 연준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진정만 된다면 이 4월까지만 이렇게 해준다면 5월에는 이 확실한 회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당연히 이 부양 효과가 소멸되고 또 다른 이 무언가의 이런 카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시금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악순환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전히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중국의 PMI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뭐 이번 지표를 가지고 상당 부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향과 이런 추이를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제조업 PMI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코스피도 그 궤적을 같이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면 이게 결국 이 거짓일지언정 긍정적인 요소임은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이 1월, 2월에 이런 중국이 3월, 4월에 미국이 되고 이런 3월에 중국의 회복이 5월에는 이 미국의 회복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아무쪼록 뭐 3월 이 공포 한 달이 지나가고 이 4월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길 바랍니다. 뭐 준비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뭐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